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시 공부하셔야죠.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농민신문 시 당선작 상현딸을 정독해 주세요. 박동주 시인의 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상현딸을 정독해 주세요. 박동주. 햅쌀을 대야에 가득 담아요. 차고 푸른 물을 넘치도록 부으면 햅쌀은 물에서 부족한 잠을 채워요. 쌀눈까지 하얗게 불었을 때 당신을 향한 마음이 몸을 풀어요. 상현딸처럼 차오르는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속삭여 주세요. 도톰한 떡살에 소를 넣어요. 당신을 향한 비문은 골라내고 꽃물결 이는 구절만 버무려 소를 만들어요. 당신 생각으로 먹먹해지는 마음이 색색의 반달로 차오르도록 한밤중이 되었을 때 서쪽 하늘을 골똘히 보아주세요. 반죽을 작게 떼어 양 손바닥 사이에 넣고 가을볕이 등을 쓰다듬듯 잔잔히 쿵굴려요. 이야기를 담은 소를 가운데 넣어 가을 한나절을 빚은 색색의 상현딸들, 떡살에 별자리가 뜨기도 해요. 비껴간 당신을 향해 밤하늘 높이 상현딸을 띄워요. 이야기가 스며든 여러 빛깔의 편지지. 하얀 송편에는 첫 마음을 써요. 어떤 송편에는 첫눈이 내리고 첫 발자국, 첫 속삭임이 들어있어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는 서정시의 색이 굉장히 물씬 풍기는 시죠. 자, 서정시란 개인의 감성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죠. 봅시다. 상현딸을 정독해 주세요. 햅쌀을 대야에 가득 담아요. 떡살을 안 친 거죠. 그죠? 씻어서. 차고 푸른 물을 넘치도록 부으면 햅쌀은 물에서 부족한 잠을 채워요. 쌀눈까지 하얗게 불었을 때 당신을 향한 마음이 몸을 풀어요. 상현딸처럼 차오르는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속삭여 주세요. 도톰한 떡살에 소를 넣어요. 당신을 향한 비문은 골라내고 꽃물결 이는 구절만 버무려 소를 만들어요. 당신 생각으로 먹먹해지는 마음이 색색의 반달로 차오르도록 한밤중이 되었을 때 서쪽 하늘을 골똘히 보아주세요. 자, 이 시에서는 특별히 다른 것은 특이하다 또는 굉장히 참신하다 그런 부분은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없어요. 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서정시의 전형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고 부드럽게 잘 스미고 쉽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시라는 거죠. 이 시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요런 거는 참 좋다. 신뢰가 간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유인데 비유에서 상현딸을 정독한다라고 그러죠. 정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사실상 달이 뜨고 지는 것처럼 이 지구가 생성된 이래 그만한 많은 사건이 없죠. 너무나 매일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이젠 사건이라고 누구도 보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깊이 들어와서 달이 뜨고 지고를 함께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너무나 흔한 대상인데 그것을 정독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또박 오래도록 자세히 읽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목이 참 좋죠. 잘 졌어요. 상현딸을 정독해 주세요. 그런데 이 시에서 보면 상현딸 모양과 가을과 송편과
그죠? 그리고 그 떡살의 흰 색깔과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쌀을 자세히 얼마나 본 분들이 과연 있을까 모르겠어요. 쌀을 이건 물에 불리거나 안 불리거나 상관없이 요즘에는 그 현미의 벽껍질만 겨우 벗긴 게 아니라 뭐 7분도, 8분도, 9분도 많이 깎아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우리 쌀 눈에 영양가가 많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쌀 눈이 물에 오래 불리면 똑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똑 떨어져 나간 것이 마치 달에 기울어지거나 차오를 때의 그 중간쯤 되는 모양과 곡선이 굉장히 닮아 있고 달이 흰빛인 것처럼 쌀도 흰빛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는 우리가 특히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미세한 흔하디 흔한 쌀과 너무나 우리 곁에서 흔하게 왔다 갔다 하는 달과 그 동선에서 동질감을 너무나 잘 발견했고 천착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쌀을 보면서 거기에 달처럼 이렇게 둥글게 파인 것을 여러분이 과연 봤을까? 저도 이 시를 보면서 야, 참 흔한 속에서 아주 새로운 발견을 잘 해냈구나. 그것은 뭐예요? 관찰력이 굉장히 돋보인 시예요. 우수한 거죠. 제가 간혹 그러죠, 여러분께. 유사일에, 태초일에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다양하게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법만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를 통해서 그 삼시세끼 매일 우리가 배를 채우는 쌀, 그 쌀에서 쌀눈이 딱 떨어져 나간 그 곡선, 그것과 달의 그 상현달 모습과 그것을 일치시켰구나. 그런 거에서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얼마나 흔하디 흔한 사물들을 새롭게 보려는 노력을 했는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과거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신춘문예에서 다 명작들이 보면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늘 함께하는 대상들 속에서 찾아내는 영토가 새로운 신선한 그런 영토가 다 그 안에서 다시 발견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번 2024년 농민신문 당선작 상현달을 정독해 주세요. 이 시에서도 우리에게 한 번 더 교훈을 주는 것은 뭐예요? 흔한 사물을 절대로 흔하게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익숙한 그 속에 새로운 보물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자주 놓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그냥 건성건성 넘긴다는 거죠. 어떤 소재를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한다면 먼 데서 찾을 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가장 진리, 가장 새로운 신세계, 새로운 보물섬, 다이아몬드 광산은 어디에 있다? 다 우리 주변에 발밑에 흔하게 널려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볼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고 너무 거창한 멀리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먼데 있지 않다. 보물들은 다 우리 발밑에,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그 사소한 것들 또는 어떤 뭐 교육 철학 그런 강연이거나 어떤 경전에 대한 풀이이거나 책 소개하는 그런 채널들이거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나 많아요. 기가 막힌 시 소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막 수백 개씩 소재를 편집해서 준비하거든요. 이거 그래.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요걸 갖고 시를 좀 쓰면 좋겠다. 그런 발견들을 하루에도 어떤 경우 저는 막 10개, 15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저는 모니터링 해놓고 자, 요런 소재는 요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것들 참 많이 찾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저는 왜 안 보일까요? 그게 아니고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볼 때까지 찾을 때까지 파고드는 노력은 해야 수학이 있다. 지구력을 길러야 한다. 집중력을 연습해야 한다. 그게 처음에 힘들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어디쯤에 대단한 시의 소재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완전히 터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널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연습해야 되겠죠.
연습해야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못 찾았던 것이 어느 날 찾아지고, 그것이 10시간 만에 찾았다면 점점 그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몇 마디 딱 듣고 지나가다 어느 물건, 어느 사물을 딱 봤을 때 이거, 이거 괜찮다. 그렇게 새로운 방향에서 눈에 다다다닥 들어오게 돼요. 처음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력을 해야 한다. 처음엔 나를 길들여야 한다. 나 자신과의 인내력, 집중력 싸움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완전히 그것이 배어서 어떤 사물이든 다양하게 끌어낼 수 있는 테크닉이 발전될 수밖에 없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독이라는 말이 제목에서 걸려있던 거와 같이 주제를 안으로 모아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께 과거에 유튜브를 통해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뭐예요? 주제를 모아간다는 것은 제목에서 상현따를 정독해 주세요 였다면 정독은 뭐예요? 읽는 것, 읽어가는데 어떻게 읽어간다? 바르게 또박또박 깊이 분명하게 세밀하게 읽는 것, 그것을 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제를 어떻게 모아갔어요? 읽음에서 필요한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요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현따를 읽어낸다라는 것에 한 채널로 쫙 모아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뭐다? 주제를 안으로 모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 볼까요? 읽어가는 것에 대한 것들, 단어들이 어디 있나요? 3년에 보면 당신을 향한 비문은 어디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 읽다, 문장, 독서, 그죠? 글자, 문단, 그죠? 그런 데서 필요한 것들이죠. 비문이냐 아니냐, 올바른 문장이냐 아니냐, 그죠? 비문, 또 구절, 또 뭐가 있나요? 쭉 보면 여러 빛깔의 편지지도 어디에 쓰이는 용도? 편지, 글을 쓰는데 쓰이는 용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속삭임도 들어있다. 속삭임도 뭐예요?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문장이 되고 의사 전달이 되는 그런 것들. 또는 골똘히 보아주세요. 골똘히 보다 바꿔 말하면 정독을 말하죠. 그죠? 또 속삭여 주세요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아하, 제목에서 헤드라인을 걸었던 것처럼 정독이라는 그 메시지를 시인은 독자가 한시도 놓치지 않도록 계속 확인해주면서 주입시켜주면서 시를 끌고 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심을 벗어나지 않고 집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천착해 들어가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완성하고 전달하는 데까지 완벽하게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경우 시를 쓰다 보면 시작할 때 이야기 따로, 중간에 따로, 끝에 가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죠. 누구나가 처음에는 겪어요. 여러분이 자괴감에 빠질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자주 그렇게 길을 잃을 때마다 시를 쓰는 사람이 수시로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가야 길을 잃지 않아요. 뭐냐면 한 줄, 두 줄 쓰면서 그러다 딱 막혔을 때는 다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시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지? 그 첫 마음을 다시 끌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이 보이죠. 그러다 또 시에 몰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단어가 단어를 끌고 엉뚱한 대로 울타리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럴 땐 또 다시 멈추고 스톱. 자,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지? 내가 말하려고 한 건 이거였어. 근데 이쪽에서 조금 자꾸 곁길로 새려고 하네? 그쪽은 싹 지우고 다시 주제를 모아가는 방법에서 같은 채널이 받쳐줄 수 있도록 단어 선택을 다시 한번 살피고 진중히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시에서 정독이라면 읽다, 쓰다, 해석하다, 생각하다, 기록하다, 단어를 말하다, 메시지를 담다, 상대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다, 그런 다 같은 방향에서의 통일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장미에 대해서 시를 쓴다면 그 시는 어떤 그런 색깔을 가져와야 될까요? 장미의 향기가 그 시의 주제라면
향기, 즉 뭐예요? 후각적인, 그죠? 후각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기에 쓰여야 되는, 거기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후각을 받쳐주고 키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단어들이 그 시에 꾸준히 들어가줘야 한 방향에서 장미의 향기라는 주제를 돈독하게 살려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할 때는 향기로 시작해서 나는 장미에 대해서 향기를 말할 거야. 그러다가 중간쯤 가니까 빨간 빛이 어떻고 피어난 게 어떻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길이 이루어진 거죠. 왜? 컬러, 시각이 아니라 후각, 코를 향해서 코를 연상시켜주거나 냄새를 상기시켜주는 용어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야 그 주제가 완성되는 지점까지 이른다는 건데, 중간에 빨간 빛깔 속으로 시가 빠져들면 그땐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시를 쓸 때 한시도 내가 마음에서 고삐를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다? 나는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시작했는가? 후각인가? 시각인가? 읽다라는 것인가? 또는 펼치다라는 것인가? 또는 포장하다라는 것인가? 그 모든 기능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정독에 대한 시를 쓴다, 아니면 나는 장미 향기에 대해서 시를 쓴다, 그것이 정해지면 그 시에 동원될 단어들은 거의가 다 이미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시를 쓸 때 주제에서 길을 잃지 않는 집중력이, 그런 부분에서 내가 무슨 시를 쓰려고 했지? 지금 잘 가고 있나? 출발부터 중간부터 끝까지 지금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가고 있나? 그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몰고 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시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주제를 모아가는 방법, 주제를 모아갈 때 거기에 소용되는 단어들의 색깔이 거의가 정해진다. 블랙톤인지 화이트톤인지 컬러톤인지, 정독하면 정독에 필요한 용어들이 요소의 시적 서사, 이야기를 끌어감에 있어서 중앙에 있어야 전체적으로 읽어나갈 때 그 주제가 문장이 문장을 끌고 가고 그 다음 문장이 앞문장을 또 끌고 가고 계속 체인이 엮이듯이 길을 잃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심사평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당선작으로 고른 상현따를 정독해 주세요는 서정시의 기본형에 매우 충실한 시인데, 당신이라는 대상과의 거리 조정으로 미적 완결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장석주, 안도현 시인 두 분께서 심사를 해주셨네요. 당선소감 볼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락 보면, 마음이 까무룩해져 길을 갈 수 없을 때면 어김없이 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처럼 살아갈 때도 시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저의 시도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당선소감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또 있죠. 뭐예요? 자, 이 시는 당선소감을 보면 그야말로 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시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분 좋으면 나 시인 좀 돼야지, 열심히 써야지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나는 시인의 길은 못 가나 봐, 안 돼, 아유 난 아닌가벼, 이게 아니고, 이분의 당선소감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처럼 살아갈 때도, 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잃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승으로 죽음을 맞이했거나, 또는 정말 돈독한 지인과 지인 또는 단짝 친구랑 여러저러한 오해로 떠나가거나 다퉜거나 결별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도 시를 놓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가 너무나 시를 쉽게 놔버리죠. 그죠? 집에 초상이 나서 시 못 썼어요. 누가 애를 낳아서 시를 못 썼어요. 무엇 때문에 뭐 병간호 하느라 못 썼어요. 또 뭐 밀린 거 하느라 못 썼어요.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그럴 때 시가 성장해요. 초상을 치르거나 가장 힘겨울 때, 파탄 났을 때, 부도 났을 때, 사기당했을 때, 오해를 받고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런 고난이 발효가 되면 다 시가 되는데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배워서 시로 담아볼 것인가 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나 난관을 마주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넘어질 명분을 찾아다니다가 옳다구나 잘됐다 나 요쯤에서 시 못 써 이제 이렇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이건 이래서 피해가고 저건 저래서 피해가고 이건 이래서 시를 못 썼고 저건 저래서 나는 시가 안 됐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시가 되는 때는 도대체 언젠가요? 언제 그러면 다 차 떼고 포 떼고 바람 부는 거 바람 불어 못 쓰고 감기 걸려 못 쓰고 수술해서 못 쓰고 초상당해서 못 쓰고 그럼 언제 쓰나요? 시를. 그게 아니죠. 그 모든 것은 살아감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모든 목록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시가 그게 되든가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시가 되는 것들을 보면 아팠거나 상처받았거나 넘어졌거나 꺾였거나 추락했거나 파탄이 났거나 그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나게 통증이 되었다가 아물고 나면 그것에서 우리는 반드시 배웁니다. 깨닫게 되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시가 되는 거죠. 발효가 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고난이 오거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 거기에서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면서 나를 깨워 놓으셔야 합니다. 아픈 것에 아파하다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처음 겪었는데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이 아픔을 겪지 않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인데 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이번에 내가 겪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를 알게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그 무수한 독자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생긴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한편의 시로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아직도 계속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물론 힘들죠. 힘든데 이제는 알죠. 이걸 통해서 분명히 나는 뭔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발효된 뒤에는 나에게 한편의 시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거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힘겹고 도망치고 싶은 고난이 올 때 그냥 묵묵히 마주하고 견디면서 받아냅니다. 받아내면서 반드시 그땐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시가 되고 참 안타깝게도 또는 잔인하게도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시가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잔인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행복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 깊은 시를 쓸 수는 없어요. 많이 실패했거나 많이 고난을 맛본 사람의 시가 깊어요. 인간은 안타깝게도 기쁜 일로 많이 배우지 못해요. 슬프거나 실패한 일, 괴로운 일 속에서 많이 배우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안 겪는 것도 좋지만 내게 온 고난이라면 내가 피할 수 없다면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마주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이 능히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왜? 겪어봤기 때문에. 배를 고파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뼛속까지 느껴요. 왜? 아니까. 그런데 한 번도 배고픈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굶주린 사람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위로를 할지라도 막연한 위로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아이고 힘들겠다 어떡하니 그래도 좀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우리 힘내자 이것과 정말 내 내장 속에 곡기가 끊어지고 아무 거라도 주워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동물의 바닥을 견뎌본 사람은 그가 밥을 굶고 있을 때 정말 적나라하게 통증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지 않고 범부로 살아갈 거라면 고난을 안 겪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이 글을 쓴다는 것은 대중을 리드하고 이끌고 가는 사람에 속해요. 대중을 이끌고 갈 사람이라면 아파도 많이 겪는 것이 그의 글이 깊어지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도 죽여봐야 되고 강도질도 해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내게 온 고난을 회피하거나 애써서 눈 감고 도망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는 피할 수 없다면 야, 이 고난 진짜 힘든데 누구나가 겪을 수밖에 없다면 나도 이번에 힘들지만 겪고 나서 무언가 한 번 더 배우는 기회로 삼자라고 마주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발전하고 그런 여러분이 그 토대로 글을 썼을 때 여러분이 쓴 글이 대중을 위로하고 손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온도가 다르죠. 겪어본 사람이 쓴 글과 추측만 하고 상상만 하고 쓴 사람의 글과는 온도가 다르고 여러분 심장의 뼛속에 박히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시를 쓰기로 했고 시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왔더라도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프로답게 잘 마주하고 분석하고 깨닫고 배우는 기회로 삼자는 뜻에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다. 어떤 고난이 수없이 다양하게 내게 오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뭔가를 배우라고 오는 것이지 너 이걸로 넘어져야 된다. 넘어져봐.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는 나 이것 때문에 시 못 써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아요. 좀 괜찮아지면 쓸게요. 이거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입니다. 다 피하고 언제 쓸 거예요? 다 피하고 나서 쓰는 글이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아셨죠? 그런 뜻에서 이번 당선소감에서 배우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처럼 살아갈 때도 시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시가 알아서 곁에 있어준 게 아니고 시인이 시를 놔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모든 순간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요? 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시의 삶. 시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의 힘으로 의지하고 시의 힘으로 넘어가고 강해지고 버티고 했다는 거죠. 저의 시도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어떤 어려움도 시를 그만둘 명분이 될 수 없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전과 이후에 그 동일한 어려움을 또 겪거나 이미 겪었을 그들과 깊이 있게 시로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시를 쓰는 사람은 힘겹거나 가시밭길이거나 추락했거나 절망을 맛보거나 그런 거에서 담대하게 겪어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아셨죠? 자, 오늘은 농민신문 당선작 상현딸을 정독해 주세요. 박동주 시인의 시를 통해서 관찰하는 노력, 열심,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내가 무너지기 위한 핑계나 명분거리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의 시는 그가 겪어낸 만큼 깊은 시를 쓸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동아일보 당선작 왼편 한백양 시인의 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읽고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많이 도움되셨어요? 네. 다음에 또 알찬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제가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